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소식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소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어떤 로망과 닿아 있는 곳에서의 어떤 소식을 좀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가슴 깊이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으면 그 포인트를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로망이라던가 내가 품고 있었던 꿈 같은 거 좀 다양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엄청 심각하고 힘들고 이런 분야가 아니라 뭔가 나를 간지럽게 만드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애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연애, 애정과에도 좀 해당 사항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원숙하지 않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숙하다, 내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해보고 싶었던 로망인 업무, 내가 해보고 싶었던 도전,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는데 저는 원래 노래하는 게 꿈이었어요. 음악 작업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소식이 좀 들려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취업이라던가 돈이라던가 이렇게 굵직하고 헤비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을 때 이거는 내 삶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없으면 내 삶의 생기가 빠질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애적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특성을 좀 보자라고 하면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다. 막 생경하게 마음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런 느낌이고 두 분의 분위기가 약간의 썸인 듯 아닌 듯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연애를 했다라고 하면 극초반의 느낌이고 안 하셨다라고 하면 간질간질한 그 느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살짝은 서로가 서로를 짝사랑하는 느낌도 있어요. 나는 너 좋아하는데 나는 네 생각을 모르겠어. 근데 상대방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연애적인 측면인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고 재회보다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알고 지내고 사적인 인간관계가 쌓여 있지만 연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에 조금 더 가깝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이 오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결정 지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 글 쓰는 게 로망이어서요. 글 쓰는 거 관련해서 작은 공모전이라던가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등단 안 하신 작가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공모전, 행사, 작은 대회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런 데라던가 어쨌든 내가 뭔가 트라이를 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받는다. 그러니까 입상 정도는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공모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내가 가고 싶은 분야,
부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뭔가를 하게 될 가능성도 꽤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요 원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그게 로망이었는데 약간 보직 변경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못 갔는데 이번에 지원을 받는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 결과 제가 마케팅 부서에서 조건부로 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것에 어떤 결과물이 오는데 이게 완벽한 모습으로 온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여러분들한테 조건부, 한정적인 기회 이런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사귄다로 돌입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에서는 서로가 마음은 확인은 했다. 뭐 연애를 시작한다. 우리가 연인으로서 서로를 결정했다. 이런 확실한 스탠스, 선을 긋는 모습들은 분명하게 있기는 합니다. 다만 뭔가 좀 두 분의 상황이 대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한쪽이 아쉬워하고 한쪽이 뭐 덜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 분이 좀 대등하게 좋아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편안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 소식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즐겁다, 행복하다. 이 소식이 내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내가 이게 없어도 되지만 되면 되게 좋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어디 공모전에 작사, 작곡 공모전 있어서 내봤는데 되면 좋죠. 사실 안 되면 그게 안 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게 돈과 좀 걸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다, 정산을 받는다, 대가를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망이나 즐거운 거, 내 인생에서 뭔가 나를 설레게 만드는 포인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돈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을 듣게 되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발매 소식, 기다리던 나의 게임 발매 소식일 수도 있죠. 네, 가능성 있죠. 이제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프린세스 메이커 아시나요? 게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 시리즈 나오기만 기다렸었는데 그걸 기다리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이 없어도 되잖아요. 안 해도 그만인데 너무 재밌게 했으니까 다음 시리즈 기다리게 되는 건 당연하죠. 아니면 이제 내가 정말 기다리던 연재를 하고 있던 작가님이 휴재하고 쉬신다 했는데 돌아왔다. 한 해 뒤에 돌아왔던데 네이버 웹툰에 네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받게 됐을 때 즐겁고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나한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안겨다 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실제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소식을 듣게 되는지를 봤을 때는 결정지어서 사람이 전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백을 받는다에 좀 해당이 되겠죠. 상대방이 결정해서 밀어붙인다. 나에게 전달한다. 언어로서 전달한다. 행동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준다. 애매한 스탠스가 아니라 정확한 행동을 한다. 이런 개념에 해당이 되겠고 여러분들의 일이나 사업 아니면 나의 어떤 공모전, 출품, 어디서 결과를 봐야 되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문서가 좀 도래할 건데요. 메일, 문서, 우편, 등기 이런 것들과 함께 담당자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뭔가 안내를 해주는 그런 느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는요.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관이나 단체에게 직접적으로 듣는다라고 해요. 애매모호하게 둘러서 좀 전달이 된다던가 다른 것을 타고 온다던가 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1번님이라고 적힌 문자나 메일 아니면 언어를 좀 듣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오는 방식이 아니라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뭐 이제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 대신 전달해주고 뭐 이런 감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3자를 끼고가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서나 서류를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여러분들이 지칭하는 무언가가 정확히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리는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식은요, 약간, 저는 사실 1번 골라주신 분들 중에 고백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애적인 부분으로 좀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이게 고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사실 너를 좋아했는데 이 말을 꺼내기가 너무 무섭다. 근데 안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는 해보는데 사실 네가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은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힘들었다예요. 힘들었다. 근데 이제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괜찮다면 나와 함께 해줄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단에 깔려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백이라고 하면 나 사실은 네 생각 진짜 많이 했다? 나는 이런 감정이었다? 너 나와 함께 해줄래? 근데 나는 사실 네가 이걸 받아줄 거라는 기대가 그리 크지는 않아. 이런 뉘앙스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 공모전이나 어디 신청, 뭔가 출품을 했다.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밑밥을 좀 많이 깐다. 이번 대회가 심사가 어려웠는데 이번 참가자가 너무 다들 출중하여 하지만 거기에서 1번님이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오는 느낌에 해당이 돼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올 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황금전을 내밀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기대치 않았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았지만 크게 기대치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연애라고 하면 양쪽 다이지만 이게 뭐 출품했다, 어디서 결과를 받아야 된다, 내가 뭔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뜻밖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그게 되리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부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의외의 소식을 좀 받는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쪽에서도 이 심사가, 이 내용이 결과를 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포인트도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뭔가 구구절절 사연과 함께 오는 그런 느낌에 해당이 돼요. 자,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상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좋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약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티를 안 낸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을 거예요. 기쁜데 순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확 내가 받기 때문에 그걸 마냥 기뻐하거나 행복해하거나 누리거나 즐거워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 2장으로만 나타났어요. 월드랑 행맨의 카드가 나타났는데 이 월드의 카드나 행맨의 카드나 굉장히 단단하게 그 안에 고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월드가 지나가면은 재탄생이기는 한데요. 깨어나는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약간 굳어있고 경직된 모습도 좀 보여줘요. 이게 고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쁜데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굳는다라는 이야기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얼어붙는다? 긴장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느낌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즐겁고 또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는 두려움이 동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출판 계약이나 아니면 어디 공모전 당선 같은 게 되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차에 대한 그 다음 후속 단위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감을 같이 느끼게 되시는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뭐가 됐대. 너무 좋아. 내가 꿈꾸던 상황인 건 맞는데 기대는 하지 않았어. 바라기는 했는데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넋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 내일부터 출판 준비해야 된대. 무섭죠? 이런 식이 좀 될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서는 사실 없어도 되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커다란 무게감으로 와닿게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굉장히 나의 삶을 실어야 된다. 나의 인생을 거기에 좀 무게감을 줘야 된다. 이런 감정들이 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부담스럽게 오는 모습들 보여줘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아도 사실 그 자체로도 좋지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금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한 명만 그려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구구절절 좋아한다는 말을 딱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기쁘죠. 기쁜데 그거에 부대되는 무게감을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 게 좋은지도 보도록 할게요. 잡아라. 어려울 거 없다. 이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취하실 태도 잡아달라라고 해요. 특히 이 데빌의 카드가요. 집착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나왔어요. 자, 제가 그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건 옆에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들어와서 그래요. 펜타클 에이스 카드는 나한테 들어오는 행운이거든요. 잡아야죠. 내 눈앞에 내가 소나기에 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욕심내달라. 악마처럼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집요하게 욕심을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소식에 대해서 처음엔 조금 러프한 감이 있었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 눈앞에 현실이 되다 보니까 어떡해요? 잡아야겠죠. 나의 태도도 조금은 저돌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이 됐든 이게 고백이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도 관심 있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백이 됐든 일에 대해서든 뭐가 됐든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황금 같은 기회임은 분명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잡아서 내 소나기에 넣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카드는 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악마의 카드가요. 진짜 집요하고 또 집요한 카드거든요. 이거 하라는 내용으로 노려달라, 잡아달라라는 내용으로 나올 때는요, 집착 좀 쩔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든 사람이든 한번 여러분들이 양껏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이 소식이 여러분들께 미치는 영향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봤는데, 일단 우리 여러분들, 본인이 원하는 것 갖게 될 것이다.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이제는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있음 좋고 없음 말고였는데, 이제는 있어야만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호했던 나의 태도,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욕심에 등을 돌리고 나는 그거 나 좀 쿨해. 나 없어도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나의 욕망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서 조금 더 나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게 되고 이런 것들 보여줍니다. 연애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될 것 같으니까 내 욕심을 드러내 보이죠.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숨기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를 너무 올가맬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고백을 받았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나 집중력이 그쪽으로만 쏠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좀 케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밸런스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공모전 당선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 그 길로 갈 거야. 난 나한테 솔직할 거야. 난 지금 하고 싶었던 일이 이게 맞아. 라고 인정을 하는 긍정의 효과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글쓰고 너무 집요하게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나의 시야가 좀 좁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같이 작용이 될 걸로 보이니까요. 한번 참고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리슨 카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좀 들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이 소식이나 이 내용을 겪으시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것을 탐색을 하고 내 삶에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정보라던가 어떠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가 나한테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본인 생각에만 갇히시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대화도 하고 어디 가서 정보도 알아내고 이러다 보면은 나한테 창작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요, 뭔가 트라이를 하셔야 이 결과를 좀 보실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카페에 갔다가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 이런 공모전이 있대. 요즘 이런 거로도 작품을 내더라. 내가 듣다가 나 그럼 그거 하나 도전해볼까? 이런 식이 좀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많은 양분이나 나한테 많은 어떤 재료가 되어주기도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적인 측면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들어주는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다 보면은 그 안에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감각을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정보를 잘 취합을 해서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한번 키워보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뜻밖의 소식은 무엇인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오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차곡차곡 누적해서 쌓아온 것과 관련이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계속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점수를 쌓아오고 연차를 만들어 오고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나의 커리어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공부를 해온 자격증 준비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시험 준비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내가 꾸준히 쌓아오고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셨다던가 승진 준비를 좀 하셨다던가 아니면 콘텐츠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누적되어 있는 게 있다던가 이런 방향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 분야나 해오신 일, 성실성에 대해서 어떠한 소식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요, 특별하게 여기서 내가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던가 굉장히 뭔가 튄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온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일기를 꾸준히 쓴 듯한 느낌에 해당이 돼요. 물론 이거는 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업무라던가 하시는 일, 여러분들의 삶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뜨개질 같은 거 오랜 시간 해오신 분들 보면 대단하던데 그걸로 막 드레스 만들고 하시던데요. 전 뜨개질로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SNS 뜨는 거 보고 알았는데 뭐 취미생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해온 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늘었다는 거예요. 뭐 그냥 해온 거 그냥 해야 되니까 했다가 아니라 발전하고 성장하고 늘어온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소식을 좀 받게 되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일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장기 연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만나고 장기간 연애해오고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고 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장투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셨던 거 단기간, 그러니까 장투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뭐 한 1,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다. 내가 한 몇 년 동안
두고 보고 있었던 산업 분야다. 뭐 이런 식이 됩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소식이 온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식스 오브 완드가 반갑게 나오면서 분명하게 이제 나한테 성공의 수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번 소드, 6번 완드 이렇게 나왔는데 둘 다 이제 육수로 나왔죠. 육수가 성공을 향해 나가는 첫 발자국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합격이라던가 인정을 받았다던가 공식적으로 뭔가 되기 시작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식스 오브 소드나 이제 식스 오브 완드가 이동을 할 때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리 이동, 그러니까 승진 같은 걸 좀 볼 수 있다던가 이직을 좀 한다라고 하면 상승 이직을 좀 하게 된다던가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날을 좀 열어주는 소식이 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으로 귀결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드디어 결혼이 진행이 된다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래 연애하다가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드디어 실질적인 일이 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연애는 연애고 결혼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양가 집에도 인사 각자 드리고 조율해서 상견례도 하고 밑작업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도 좀 해봐야 되고 할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프로포즈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식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이 땅 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스타트를 좀 맞이하는 근데 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콘텐츠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같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 이제 도전하는 연재만 해왔어요. 돈을 벌지 못하고 출판사랑 계약을 안 했는데 드디어 체결을 좀 하게 됐어요.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죠. 프로의 세계로 인벌브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게 되신 소식은요. 내가 그 길로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있는 숙제가 있지만 분명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소식이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시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티게 됐을 때 그 내용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라는 시점쯤에 이직에 대한 합격 소식이 온다던가 승진에 대한 소식이 온다던가 뭐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소식이 내가 더 이상 못 견뎌서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 이걸 좀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 결혼으로 이어지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진짜 실망을 좀 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상대방에게 좀 실망을 했다.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결혼에 대한 니즈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연애를 끝내야 되나? 라는 지점에서 이제 결혼이 추진이 되는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약간 2번 골라주신 분들은 나의 노력이 끝에 닿았기 때문에 단계가 넘어간다 같은 느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첫 발자국을 내딛기는 되시지만 그동안 내가 버텨오고 노력을 해온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쳐있다. 약간의 번아웃 같은 것들도 있고 피로감이 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받게 되면서 다행히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느낌에 해당이 돼요. 게임으로 치면은요. 페이지 1을 하는데 피가 거의 다 다른 거야. 나 이제 여기서 게임 오버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상황 자체가 조금 피로감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출품 계약, 출판사 계약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면 안 되나라는 지점에서 받게 되시는 거죠. 너무 힘들고 일이 괴롭고 언제 돈 버나 싶고
막 이런 건데, 자,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스트렝스 카드가 다시 한번 나오고 텐 소드가 나와요. 이제는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 노력의 목적지에 닿았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단하죠. 고단하지만 우물을 막 파다가 한 산만 덮으면 물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삽을 펐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거든요.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의 노력의 끝에 닿았다 그 자체예요. 그냥 그걸 그냥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텐소드 나의 괴로움이 끝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텐소드 다음에는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동이 트는 카드예요. 근데 이 동이 트기 전에는 뭐가 있냐면 10개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다 왔다는 거거든요. 나의 괴로움과 노력이 그 끝에 닿았다. 약간 2번 골라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원래는 그 분야에 재능이나 능력이 있었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그거를 하고 싶어서 해서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같은 느낌이 조금 더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주와 재능이 그럼 전 없나요? 원래 하면 안 되는 분야인가요? 라고 하면 그거는 좀 애매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타고난 재주와 재능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멱살 잡고 끌어온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운이 있고요. 본인의 기운이 있어요. 운이라고 하는 게 한 3 정도 들어왔는데 본인의 기운이 8 정도야. 문제는 운은 서쪽으로 가려고 하고 본인은 동쪽으로 가려고 해요. 자, 운은 3 정도예요. 본인의 기운은 8 정도니까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쨌든 본인 의지대로 가기는 갑니다. 문제는 운에서 3으로 땡기고 있으니까 한 5의 속도로 가게 돼요. 힘들죠. 남들보다는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재능이 없거나 내가 뭔가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좀 센 사람들이라 멱살 잡고 캐리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회사에서 승진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승진을 안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승진이 된다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고 창작 활동이라던가 콘텐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와, 진짜 나 힘겹게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스트렝스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누군가가 섣불리 못 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운이 좋아서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쌓아오고 해놓고 뭔가 이루어간 것들에 대한 밀도가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흉내를 잘 못 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좀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내가 이루어냈다. 나의 정성이 닿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밀고 가시는 그 길이 드디어 나의 목적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상황도 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너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이 프레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드디어 10번이 끝나고 풀로 왔거든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은 10개의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할 만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소식을 딱 받았을 때 풀, 거기에서의 어떤 해방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다. 드디어 이루었다. 이제 내 세상이다.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 그 다음에 있는 시작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온 거에 대해서 스타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수는 아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공으로 가는 그 초입, 도입부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만끽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혼이다? 드디어 결혼이 되는구나. 이런 거죠. 아, 진짜 내 연인, 진짜 내가 멱살 잡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일이나 승진에 대해서 좀 보자라고 하면 드디어 되는구나. 여러분들께서 좀 속이 시원하실 것 같아요. 묵었던 책증 좀 빠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연결된 다른 무언가도 내가 들여다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승진을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진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그 뒷단까지도 연결해서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좋고 밝아 보이고 드디어 승진을 해서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나는 그 뒤에 더 이후의 일들을 상상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굉장히 좀 뭐랄까 본인의 의지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느낌이 들고요. 결혼으로 이어지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결혼과 아이를 갖는 것,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의 뒷단까지도 고민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밀하고 촘촘하게 얽혀 나가는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케이스는 좀 전략적으로 가는 건데 죽어라 트라이 하던 그 사업에서 어떤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뒷단까지 뭔가 얽고 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추시면 좋은 태도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추진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소식 자체에 대해서 받는 게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받아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속도감을 좀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가실 필요성은 없어요. 조금 속도감을 내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투컵스가요,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계약을 좀 물고 나온다던가 거래 아니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투컵스랑 체리어트 카드는 다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고 템퍼런스도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카드예요. 둘, 그리고 여기 체리어트에도 이 쌍두마차를 끌고 있죠. 둘, 그러니까 바퀴가 양쪽에 있어야 되죠. 한쪽만 있으면 좀 균형이 안 잡혀요. 템퍼런스에서도 두 개의 컵, 양쪽에 무언가에 발을 걸쳐놓고 조율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 태도가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우리가 페어하게 갈 필요가 있다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갖추시면 좋은 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계약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상대방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윈윈의 태도를 좀 갖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속도감을 내주시는 건 좋기는 한데 양쪽의 힘의 배분이나 부담해야 되는 게 가급적이면 비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반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쪽에서 양보를 했으면 저쪽에서는 저걸 양보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우는 결혼이나 기우는 어떤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들께 미치는 영향도 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자, 일단 이 소식이 여러분들 인생 흘러가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요. 그동안 약간 정체돼 있었던, 멈춰져 있었던, 배터리가 빠진 시계 같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요. 아까도 이제 제가 자꾸 도입부다, 초입부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야 될 방향성으로 시계가 운이 움직여주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멱살 잡고 끌어온 만큼 이제 운도 그쪽으로 힘을 좀 보태주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잘 되는 시기를 만나시는 건 맞는데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되는가 보다 하는 감정이 너무 크거나 그 감각에 취하시면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음을 늘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좀 잘 되는 시기를 만나다 보니까 드디어 내가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하고 그 내가 받을 낙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에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얻는 거를 자꾸 기대하거나 바라게 되는 그 감정이라던가 나의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음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휠 오브 포춘이요.
그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이 저지먼트도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카드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원래 운은 서쪽으로 3의 힘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8의 힘으로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5의 힘으로 5의 속도로 동쪽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운이라고 하는 게 3이 아니라 제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8의 힘으로 끌고 나가면 8의 속도로 이제 가실 거거든요. 나의 노력, 나의 어떤 능력에 비례해서 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 예전보다는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감정은 분명히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너무 운에 기대려고 하는 태도들은 지양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제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면 좋은 본인의 삶이 아주 빛나는 곳으로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가든 카드는요. 내가 원래 붉은색 꽃인데 슬슬 세상이 붉은색으로 물들면서 붉은색이 각광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주고 나라는 존재감이 또렷해지고 되기 시작을 하고 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작품 진짜 많이 했는데 나의 세계관이 이해가 돼야 사람들이 나의 작품에 공감을 해주고 또 트렌드를 타기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그게 좀 빛을 발하게 되는 모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기 시작을 할 거다. 이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주는 세상으로 변모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소원이 하나둘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자체를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소식이 오게 되는지 일단 그 소식의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금전 관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뭔가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바는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욕심만큼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행 같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던가 연봉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사업 수익이 있기는 있는데 좀 마땅치 않다 같은 개념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에 쥐는 것,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여기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남는 게 수중에 별로 없을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거 내고 세금 내고 저거 하고 나니까 없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있기는 있지만 모자라서 내가 이게 좀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금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성과 대비 얻는 것이 적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해서 생각보다는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연봉이 지금 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긴 하고요.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나눠가는 게 많다던가 아니면 가장이 싫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집에 생활비 쓰고 애들 학원비 쓰고 나니까 정작 내 거는 별로 없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목마르다라고 하는 감각들이 좀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저는 연봉을 한 3천 받는데 4천 받는 사람만큼 일해요.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의 감각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회사를 다니는데 연봉만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회사가 멀어서 자차를 끌어야 되는데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서 기름값 내고 나면 그리고 식대 내고 나면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딱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부족함 같은 것들, 특히 금전적인 부분의 부족함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대신에 투자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근로생활, 사업소득, 아니면 가정주부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생활비 같은 개념들,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오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진짜 꽤 괜찮은 소식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좋을 때는 이 이야기를 하죠. 부와 명예라고. 실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는 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공리에 론칭이 되거나 안착이 되면서 수익을 좀 얻는다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로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봉의 상승이나 이직 같은 걸 하시면서 연봉을 조금 더 받는다던가 아니면 복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좀 높아진다던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값과 금전의 운이 함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프리랜서이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 소식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름값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성취, 성공과 좀 같이 연결이 돼서 비례해서 금전운이 뒤따라 나오는 모습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제가 하는 노동력에 비해서 돈을 못 벌었는데 이제는 조금 유명세를 탄다던가 승진을 해서 그것보다는 더 벌어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리랜서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제가 한 건당 100만 원짜리 일을 했는데 지금은 150만 원짜리 일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사회적인 성취, 성공과 금전의 운이 함께 비례해서 늘어나는 그런 소식을 좀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다분히 금전운,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 성공에 좀 핏이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발표 같은 걸 받는 느낌에 해당이 되거든요. 승진 대상자 발표, 합격자 발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발표로서 내가 이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직을 한다, 합격 발표 같은 거에 해당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게 된다, 승진 대상자 공고 같은 거에 해당이 되겠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과 좀 핏이 맞는다라고 하면 어떤 나라의 이슈라던가 이벤트로 인해서 내가 이 소식을 전달받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본다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좀 흔치는 않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확정을 짓는 게 필요하다. 이를테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시청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좀 승인이 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에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승인, 합격, 허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듣게 되는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표 같은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소식 자체가 실제 돈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나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라던가 하시는 업무 분야 자체가 투자업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투자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회사가 또는 내가 맡은 포트폴리오가 좋은 결과를 내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봐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이득을 보았다. 이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이나 일반적인 투자 같은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사업적인 성과 성취와 좀 맞닿아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관련해서 뭔가 출자 같은 거를 해놓으신 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다분히 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의 발표로서 얻게 되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해오신 노력이야 있기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나머지는 운에 맡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좋은 발표, 실적 발표, 성과 발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좀 유리하게 들어오는 면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인기 기반의 직업이나 프리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것처럼 자체, 본인이나 사업 자체가 알려져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이럴을 좀 타게 되는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천이라던가 바이럴을 탄다던가 내 사업과 관련이 돼 있어서 호재가 뜬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금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돈 들어온다. 갑갑했다가 여러분들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좀 돈이 모자랐는데, 어설펐는데, 저는 남는 것도 아니고 안 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로섬 게임이었는데, 라고 하시면 확실히 금전이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쓰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금전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나 기관, 단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반사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운을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 회사는 별로 의사결정권이 없는데 모 회사에서 또는 나와 연계된 회사에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봤어요.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반도체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니까 저희는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업계인데 중소기업이라서 사실 뭐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뭔가 있지는 않아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반도체 관련한 특별한 호재가 들어와 대기업이 먼저 이익을 보고 그의 반사로 내가 이득을 봐.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업계의 어떤 분야에서 좀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 측면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윗사람의 도움, 중개, 알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헤드헌터를 끼고 움직이는 거에도 해당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헤드헌터라던가 제3자의 연계를 통해서 움직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선배의 도움으로 상사의 도움으로 승진이라던가 좋은 결과라던가 연봉의 협상에 우위에 서게 된다던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윗사람의 운을 잘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기관이나 단체, 국가 권력이라던가 국가적 이슈, 사회적인 이슈를 타고 움직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식스 오브 펜타클이 좀 공무원 카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의 정책의 변화라던가 발표 아니면 어떤 승인이라던가 공무원과 관련된 일로서 뭔가가 될 때 좀 요 카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그 부분으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셨을 때 상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딱 받았을 때 이건 나한테 기회다라는 것을 못 알아볼 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할 거고 여러분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 볕들 날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골라주신 분들은 본인 하고 있는 일이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뉴스들을 좀 챙겨보세요.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이 되려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일이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법한 그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벌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또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자꾸 이제 로또 돼달라고 된다고 막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일에 대해서 호재라던가 좋은 뉴스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입장차가 있잖아요. 같은 뉴스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유리하게 돌아가고 누구한테는 불리한데 이 케이스는 나한테 분명히 득이 되고 이득이 되는 방향의 뉴스나 호재가 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호재라는 단어를 썼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려있는 주식에서의 호재라기보다는 나의 업계, 내가 하고 있는 분야와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투자사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업계에 대한 호재 자체가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은 외부에서 희소식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감정적인 안정감과 충족감을 반드시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네 카페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 만한 상황이 생겨. 근데 나만은 살아남았어. 호재죠. 같은 상황이지만 나한테는 득이 되는 방향이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신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태도가 좋은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안에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던가, 승부를 좀 봐야 된다던가, 내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고, 호재이기는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에서는 여러분들도 내가 그런 행운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기회비용 같은 것들은 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좀 잘 세울 필요가 있겠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욕심을 많이 내려고 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의 조율과 타협, 협의, 밀고 당기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계약서상의 내용을 조율하거나 맞춰가는 과정, 업무 분장이라던가 책임의 범위 같은 것들이 좀 될 수 있겠죠. 계약서를 써야 되는 이벤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땀땀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들께 미치는 영향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힘드셨던 거, 부잡스러웠던 거, 내가 혼란스러웠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나에 대한 의심인 것 같아요. 나 이거 맞나? 괜찮나? 해도 되는 건가? 근데 일단은 그게 좀 사라지시는 것 같다. 아,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되는 거구나. 라고 좀 이어지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잘 잡으실 것 같아요. 되는 방향이니까 오늘 탔으니까 가면 되죠.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심플해진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맺고 끊고라던가 우선순위 기회비용에 대한 지불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고 있어요. 내가 놓아야 되는 거라던가 포기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는 게 있으면 반대급부로 좀 놓아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나의 욕심이 좀 지나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야기는 쉬워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물려있던 주식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익절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 그러면 후회하죠,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 팔 걸 뭐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선이 있는데 내가 이럴 걸 만약에 그랬더라고 하면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건 좋은 걸로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로또는 아니지만 복권이 1등이 되려면 6개 번호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번호가 틀려버리면 보너스 번호가 아닌 한 3등이에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숫자가 5개가 맞고 하나가
13인가가 당첨 번호였는데 14로 쓰신 거예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숫자 한 개 차이인데, 그죠? 바로 옆에 있는 숫자인데.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인지라. 좋은 소식을 받아도 약간의 그러한 나의 좀 센치해지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해뜰 날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식이나 투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뭐 근로, 노동, 사업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뜬 것 같아요. 노레인 투데이가 들어왔는데 앞에 비가 내렸던 거예요.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흐리고 어둡고 축축하고 이런 시절을 지나서 해가 뜬 거거든요. 근데요, 해가 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카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비가 내렸다가 너무 중요해요. 비가 내려서 땅이 젖어 있으니까 해가 떴을 때, 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땅이 메마른 상태에서 해가 떠봐야 싹이 틀 수가 없어요. 그죠? 땅이 메말라 있으니까. 그때는 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비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해가 떠서 싹을 틔워볼 수 있음을, 이제 되는 시즌으로 돌입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이나 고난, 여러분들의 고민, 힘들었던 시간들이요. 무의미했던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해를 만나서 싹을 틔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가지고 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서 소식을 좀 받게 되는지.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금전, 현실적인 부분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무언가 도전을 한 게 있다라고 보시면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가 이걸 시작을 했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초심자다. 내가 이거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신데 저는 최근에 시작한 자격증 공부나 시작한 자기계발 같은 게 있어요라고 하시면 그런 분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어떤 금전,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자기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금전 활동이나 사회적인 어떤 역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최근에 공부를 시작을 하신 분들, 자격증 준비를 시작을 하신 분들,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냈어요. 내지는 제가 지금 도전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미숙하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라고 여기시는 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잘 해나가고 있는지 살짝은 의심도 들지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빠 보이진 않고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애적인 부분과 이런 상황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알게 된 사람과 좋은 관계에 진전해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 관계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조만간 사귀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꽤 괜찮은 무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첫 발자국 그리고 그 시작점도 괜찮은 상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내가 시작한 분야가 무엇인지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주식이나 투자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내가 유익 있게 보고 있는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좀 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유는 나고 있어요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폭발력이 있다던가 한 번에 뭔가 완성이 되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이 스타트가 유의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핏이 어딘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고민을 할 만한 소식이 좀 들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나의 마음을 졸이게 할 만한 소식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투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 분야가, 이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이 회사에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좀 두고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 흔들림이 있을 만한 어떤 소식이나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놓은 분야가 만약에 케미컬 쪽이다라고 보면은 케미컬 쪽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좀 이런 거죠. 이 소식 자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불안도가 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딜 나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출장을 가야 된다던가 뭔가 발령을 받았는데 멀리 가게 돼서 우리가 좀 떨어지게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소식들 있죠. 어쨌든 이 소식 자체를 듣는 여러분들이 좀 감정적인 동요나 불안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에서는 그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불안한 감정을 야기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의 어떤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딩을 보시면서 뒤에 어떤 방면으로 귀결이 되는지를 좀 따라가 보실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회사에 입사를 한 사회초년생이다. 저 이 회사 괜찮아요. 좀 다닐만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려와. 불안하죠.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걱정이나 근심을 안겨줄 법한 소식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들었다라고 해서 나의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시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아름아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공식적인 문서, 서한, 발표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 업계에 떠도는 찌라시, 소문, 분위기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나 바이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막 회계사 공부를 시작을 하고 회계사의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글로벌 기업에서 회계 처리를 기깔나게 해주는 AI가 개발됐대. 시스템이 개발됐대. 이제 회계사가 필요 없어질 거래.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소문이 도는 거예요. 뭔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데 뭐 찌라시, 업계에 도는 소문, 어떠한 뉘앙스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되겠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해놓은 회사가 있는데 갑자기 증권가 찌라시 같은 게 도는데 그 회사가 언급이 되는데 조금 부정적이야.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들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결에 들려오게 되는 소식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싶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 뭐 잘 돼가고 있는 썸 분위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외면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이나 제3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사보나 너 그거 들었어? 걔가 좀 요렇대 저렇대 요즘 상황이 안 좋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결을 타고 오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신뢰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외면할 수도 있는 소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촉구하거나 뭔가 이동이나 변화를 만들어낼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빨리빨리 돌아가거나 여러분들께서 빨리 움직이게 돼야 되는 일과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좀 입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라고 해요. 근데 뭐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어떤 이슈가 터져서 구조조정이 있대라는 소문이 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조조정 대상자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자리의 변동이 좀 있다던가 내가 본사에 들어왔는데 지사로 좀 자리를 옮겨야 된다던가 이런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사업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발빠르게 내가 대응하거나 해야 되는 일을 부대하면서 오는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재로 보여지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걱정이나 근심을 할 법한 소식이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잘 될 법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흔치는 않은데 나는 악재로 들었는데 듣기에는 실질적으로 작용은 나한테 호재로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방향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애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소문이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결혼이나 우리의 관계 진전이 좀 빨라진다던가 변화 변동을 줘야 된다던가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소식 때문에 이사나 직업의 변화 변동 이런 것들을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드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소식 관련해서는 좀 움직임이 많아지시거나 집중을 한순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방향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받아서 걱정을 하게 되시던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자격증 준비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직 준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생각을 한 것보다 빨리 따야 되거나 빨리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천천히 잘 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면 속도감을 좀 내줘야 되는 모습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 상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사실 제가 볼 때는 악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악재처럼 보이는 호재를 맞아주시는 그런 느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순간의 혼란은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갈피를 잘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순식간에 계산기가 좀 때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소식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이런 쪽으로 귀결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회계사라는 직업 잘 될 거예요. 저는 아무리 AI가 발달을 해도 괜찮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리딩을 들으시는 회계사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나는 회계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회계 관련한 뭔가 소프트웨어가 발표가 되면서 회계사라는 자리에 입지가 줄어들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 내가 회계사 준비를 했는데 자, 이왕이면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배워가지고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성을 키워봐야겠다. 오히려 더 나은 방식이고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고 급변하는 변화가 있기야 하겠지만 발빠르게 맞춰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의 전환을 좀 하게 되시는 느낌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꽤 괜찮은 훌륭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제 막 시작을 해서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고착화되고 한참 있었고 그걸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만 바꿔도 전체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꽤 괜찮은데? 좋은데? 만족스러운데? 이런 방향으로 좀 귀결이 된다라고 해요. 나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움직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맞이하시는 게 좋은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어려워하거나 힘겨워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겨주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만약에 연애적인 측면에서 누가 이렇대 저렇대 막 말을 옮기고 루머가 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야, 나랑 지금 썸 타고 있는 애 걔 인기 진짜 많은가 보다. 나 사람 잘 만났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유연하죠,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유연성을 좀 갖춰줄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극단적이고 나쁜 상황에서도요, 긍정성을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카드가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화 같은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렸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힌트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들려오는 루머, 소문, 이런 바람결에 들어오는 찌라시 이런 것들이 뭔가 전환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힌트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다 보면 가끔 그런 거 있는데요. 담당자인 이상 대놓고 방법은 말을 못 해주지만 힌트를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부당한 일에 좀 당하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담당자가 사모님 진짜 제가 도와드릴 건 없는데요. 이게 공론화가 되거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사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준 거죠. 공론화를 시키거나 수사를 맡겨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바꿔봐도 어디에서 힌트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카드에서는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각이 좀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춰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소식이 여러분들께 미치는 영향도 보도록 할게요. 아까부터 할 게 많아지고 빨라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요, 속도감을 좀 많이 내실 거고요. 밀어붙이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해요. 준비가 안 됐지만 그 상태로 막 진행을 해 가면서 막 부딪혀 가면서 시행착오 겪어 가면서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모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세상 밖으로 떠밀려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은 있죠. 하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된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시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 부딪혀 가면서 배워가시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뭔가 좀 나이브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이 좀 잘 굴러가고 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영부영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대충대충 마인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일적인 부분에 대입을 해보자라고 하면 입사 초년생이 회사 내에서 어떤 루머를 좀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회사 불안정하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진짜로 회사에서 조직 개편이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일어나. 근데 그 자체가 나의 어떤 커리어적인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이 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서 막 부딪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돼. 그러다 보니까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죠. 세상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내가 사회 초년생일 때 운이 좋게 용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스페시픽한 일이 있었던 건데 나는 그게 몸에 배어서 잘못된 버릇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연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두 분이 관계성의 진전이라던가 결혼 이야기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되는구나. 이렇게도 연애가 되고 결혼도 되는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방면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하게 내 세상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운이 트이고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것 같긴 하거든요. 순풍이 또 불어줄 거예요. 마침 내가 하늘을 날려고 날개를 폈는데 그 방향으로 바람이 딱 불어가지고 나도 같이 몸이 뛰어져. 그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겠죠. 확실히 좀 운을 타고 가실 수 있겠다. 그리고 속도감이 난다, 빨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를 찾거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이제 막 오픈한 사장님인데 갑자기 주변에 상권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했어. 아, 이 바닥 자영업자들 욕 많이 먹고 있는데 나까지 싸잡혀서 욕 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신규 업체라서 그런 루머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벗어나가지고 장사가 오히려 잘 돼. 너무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나태해지거나 안일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운때는 꽤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고자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도전하기 좋은 시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건 뭔가 새로 트라이를 하시건 뭔가를 하시건 어쨌든 바람이 나를 띄워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전하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시기, 이런 시기는 별로 없잖아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세상의 소식, 안 좋은 분위기, 기류, 뭐 이런 것들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께는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로 귀결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리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소식이 들어오게 될지. 일단 지금 우리 여러분들 금전 자체를 의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돈 관련해서 특히 자산 관련해서 좀 뭔가 하고 계신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가족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로 좀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겠고요. 이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10 펜타클 나올 때는 봐야 되지만 9 펜타클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9번, 10번이 나와서 가족에 대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두 카드 모두 다 굉장히 강력하게 자산,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카드라서 아마 그것과 관련한 이슈가 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아놓은 돈이나 마련해 놓은 자산 같은 게 있다라고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아놨다. 형성을 해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루 이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좀 형성을 해놓은 무언가, 베이스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쌓아 올린 회사의 업적, 사업에 대한 업적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베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산 같은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자산은 쌓아나가죠. 계속 내가 모아가고 일으켜가고 이렇게 불려가는 개념인데 일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루 이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쌓아놓고 불려가고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땐 금전 이슈이실 것 같아요. 뭐 주식을 좀 하고 있다, 펀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실 거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쉽기는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부동산 이슈인데요. 이 케이스는 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던가 이런 개념에 해당이 되겠고 뭐 상가도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포인트를 맞춰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가족 사업이나 가족 신탁해 놓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 거기에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우, 좋다. 돈 들어온다. 좋습니다. 너무 잘 되는 소식인데 리딩 여기서 접어야겠죠, 여러분. 좋을 때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전에 대해서 희소식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평가를 높게 받는다던가 가치가 높아진다던가 내가 득을 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던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돈을 한 1억 모았다라고 쳐보도록 할게요. 내 자산이에요. 그죠? 현금 흐름이 지금 1억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로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유찰이 돼가지고 실제 평가액보다 싸게 샀어. 그래서 내가 대출을 끼고 사도 이득이야. 가능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금전의 상승이나 증가, 재물운에 대해서 내가 좋은 소식, 좋은 결과, 좋은 이슈, 사건이 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산도 자산인데
만약에 이제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IP를 좀 보셔야 돼요. 나의 IP가 돈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하시는 분들 해당 사항이 꽤 많이 되실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부동산도 현금 흐름도 뭐 딱히 IP를 가진 것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값으로 금전운을 좀 크게 튀어볼 수 있는 뭔가가 좀 생기시는 모습에 해당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나가게 돼서 내가 누적을 해온 나의 업무적 성과라던가 사업적 성과를 크게 발현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강사로서 연단을 서게 되는데 그게 돈이 된다던가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적하고 축적하고 쌓아온 것들은 능력에 대한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았어. 이게 내 자산이야. 내가 이거를 만들려고 공부도 하고 돈도 막 투자를 하고 했어. 근데 그거를 내가 강의나 무언가를 풀어내면서 금전으로 귀결이 된다?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더 확대되는 금전의 운을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움직이신다던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긴 하고요. 매지션의 카드가 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재물의 확장, 금전운의 확장으로 보인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이름이나 명성이 드높아지는 것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엠프레스 카드도 이름값이 높아질 때 좀 많이 나오는 카드 중엔 하나라서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게 되면서 뭔가 큰 돈을 좀 얻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 디저트가 요즘에 막 주기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디저트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가 내 자산이 될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를 좀 마련을 해놓고 여러 가지를 내가 준비를 좀 해놨는데 그걸 알아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큰 컨설팅을 맡겨. 우리 뭘 하려고 하는데 디저트를 잘 하시니까 이런 거 컨설팅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성 있죠. 그게 이제 나의 재물운의 확대로 좀 연결이 되는 이런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상황에 잘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이 평가 가치가 크게 올라간다 같은 개념에 해당이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예, 모르다가 얻어 걸렸다 같은 느낌에 해당이 돼요. 아예 기대도 안 했고 이게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나는 그렇게 희소식이 나한테 올 거라는 느낌도 없었고, 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될까요? 이거 예전에 저 비슷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S전자 주식을 사셨대요. 그때 이제 분할해가지고 액면 분할해가지고 4, 5만 원일 때.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전에 사셨구나. 그 전에 사셨는데 액면 분할을 한 번 했죠. 그래서 이제 4, 5만 원으로 이제 분할이 돼서 대신에 분할하니까 2배가 됐겠지. 근데 이제 그때 그 노인분께서, 아니, 나는 이거를 7만 원 주고 샀는데 왜 지금 5만 원이 돼 있냐라고 항의를 하셨대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러죠. 늘어나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늘어나 있는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IP와 좀 관련이 있거나 내가 쌓은 콘텐츠, 나의 자산성의 가치를 갖는 무언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해온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됐다. 이게 뭔가 이루어졌다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인 경우도 기대치 않았어요. 근데 그게 평가가 크게 올라가서 큰 금전을 좀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할머니가 나한테 골동품 하나를 남겨줬는데 나는 그게 그냥 할머니가 잘 쓰던 항아리인 줄 알았지. 그거를 어디 가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유물인 줄 어떻게 알았겠나.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사실은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개념보다는 몰랐다라는 거에 조금 더 해당이 돼요. 모르는 사이에 진척이 되고 있었던 어떤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거 진짜 뭐 강사로 가시거나 여러분들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 달라지시는 분들 꽤 계시겠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맨날 유튜브를 해봐, 그 강의를 해봐, 너무 잘 될 건데 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내가 거기에서 정점에 서게 된대요. 그럴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끔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뭘 했는데 그게 갑자기 대박이 나서 확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다. 사람들이 니즈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니즈를 찾아내는 방법을 그동안 몰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요. 팔찌를 잘 만든다 쳐보도록 할게요. 팔찌를 만드는 재주, 내가 작업을 해온 포트폴리오, 나의 디자인 실력, 나의 어떤 감각 이런 게 다 자산이죠. 그리고 나는 희귀한 재료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홈페이지 만들고 판매 연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계속 커가고 있었는데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었을 뿐이다 라고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IP, 콘텐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내가 쌓아온 것들에 대해서 세상 밖에 드러나게 되고 월드의 카드가 들어왔죠. 드러나게 되고 내가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카드가 매지션의 카드나 교황의 카드가 연예인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카드들이에요. 세상 밖으로 내가 드러나고 알려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늘어날 때 나오는 카드들인데 그게 지금 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본인의 재주 재능이 확 드러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아마 이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변모되는 게 아닐까. 알을 깨고 나와서 세상 밖에 본인이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상황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묵어있던 주식, 자산, 신탁, 부동산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는 이거 예전에 뭐 한 1억 했으니까 지금도 1억이겠지. 근데 지금 한 5억 돼 있는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어, 우리 가끔 주식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묵어있던 주식들이 대박 나는 경우들 있죠? 그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본인이 좀 빛난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식은 아닐 거예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성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치나 여러분들이 드러날 법한 어떤 일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우리 커리어나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자산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보시는 게 조금 더 핏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이거는 분명하게 돈, 커리어, 특히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성공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보시길 바랄게요. 이 소식을 받으셨을 때 우리 여러분들 유레카 하실 것 같아요. 나 왜 이거 몰랐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잘 될 수 있다고? 와, 나 진짜 복 받았다. 좀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다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분들이야. 근데 내가 유명하지는 않아. 그림을 팔아서 생계는 하고 있지만 나의 자산이라고 할 것들은 일단 그림이야.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뜰만한 실력, 뜰만한 작품 세계 뭐 이런 게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은 디렉터를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작품이 알려지고 바이럴이 되고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갑자기 나한테 감당 못할 어떤 강의 요청이라던가 여러분들을 찾는 상황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 분야로 길이 열렸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 분야로 길이 열려 있었어요. 할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그 길을 본격적으로 타게 된다. 이런 느낌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되시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해낸 상황이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야말로 복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만큼 서로에게 좀 좋은 일들이 있겠다라고 보이고 뭐 하늘의 운이나 스승에 대한 카드나 연예인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무르익을 때도 무르익어서 세상 밖으로 좀 드러나게 되면서 그게 금전도 크게 좀 이끌어오는 모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시는 게 좋은지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값 되게 잘 받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을 했던 것보단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횡재했다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겁내지 말라고 해요. 나 이런 상황 처음인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겁낼 필요 없다. 차분히 가보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 감당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스스로가 약간 위축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강의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나를 알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유명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본인만 모르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에 대해서는 조금 개방감 있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주고 하면서 좀 대범하게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래요. 스스로를 제약해 두지도 마시고요. 할 수 없어, 못해 라는 마인드보다는 해보자, 도전하자, 모르겠지만 짚어가면서 가보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의아함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운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얼떨떨한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카드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주는 느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너무 침착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래, 나도 한번 받아보자 운이라는 거, 요런 마인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들께 미치는 영향도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할 일이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일이 많아지죠. 뭔가 잘 되고 잘 나가면 할 일이 많아지죠. 여러분들이 강사로서 어떤 내가 커리어를 쌓았다. 그럼 나의 자산은 지적인 능력, 강사로서의 커리어, 뭐 쌓아놓은 것들 뭐 이런 거가 될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큰 무대에 서게 된 거야. 자, 할 일이 많아지죠. 몸값도 높아집니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하고요.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제가 부담 갖지 마세요. 좀 편히 가지시고 개방적으로 가세요라고 해도 약간 나는 여기에서 뭘 해야 되고 뭘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가실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카드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느껴진다. 내가 조금 버겁거나 힘들어하는 것도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나의 손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분야는 나의 전문 분야도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는 다른 전문가를 찾아서 지혜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인데 약간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지만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좋은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다른 욕심들도 좀 늘어나실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이 감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밸런스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인데 상담 요청이 막 들어올 때는 몰려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왜 저보고 상담 타임을 이것밖에 안 열어놨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욕심을 버려봤자 저의 컨디션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인지를 찾는 게 되게 관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균형감, 밸런스를 찾는 시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본인을 스스로 제약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렸는데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이렌이요, 이 배를 침몰시킬지 그냥 순항하게 해줄지 자기 손에 달려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든 의사결정권이 이제 여러분들 손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라고 해서 일을 망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순항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이고 마인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큰 운 들어오고 계세요. 이렇게 운이 크게 들어오고 있을 때는 좀 불안감이나 감정적인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카드에서는 잘 받아달라, 좋은 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3개월 안에 여러분들께서 받게 되실 뜻밖의 소식 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이하고 다양한 리딩들 나왔는데요. 뭔가 흥미진진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시면 저한테도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리딩들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정말 도움 많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